짠! 여러분, 너무 놀랍죠? 제가 있는 곳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저랑 어울리는 곳이에요. 여기가요, 굉장히 깊고 멀고 그런 데가 아니라요.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의 광진구에 있는 긴 고랑 계곡. 유량이 좀 있다고 하는데 비가 온 지 좀 돼가지고 지금은 사실 조금 물량이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이 안에 보면요, 개구리가 되려고 하는 올챙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도 엄청 맑고요. 자,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잖아요. 너무 멀리 가시지 마시고 가까운 긴고랑 계곡 한번 찾으셔서 필서지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광진구를 지키고 계시는 조력자가 계시니까요. 조력자 한번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자, 광진구 갑 이정헌 의원님의 사무실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조력자입니다. 자, 커피 냄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저기 앉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TV에서만 뵙던 우리 연구님을 여기에서. 아니 제가 대변인 시절에 그 까랑까랑한 차분하고 멋진 목소리를 진짜 여기서 듣네요. 영광입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조력자 이정헌 의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헌입니다. 자, 이렇게 앉아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요. 기자하셨잖아요. 네. 기자 생활을 몇 년 하셨죠? 28년 했습니다. 이야, 28년. 네. 발음 좀 괜찮네요. 네. 아마 지금 국회의원이 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28년 동안의 기자 생활이 큰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요. 기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작했죠. 그래서 28년 동안 신문기자, 방송기자, 그다음에 도쿄특파원, 뉴스 앵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정치가 바로 서고 정치인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인재로 영입이 돼서 뛰어들게 됐습니다. 네. 잠깐의 질문인데 이렇게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네요. 그동안의 노하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민심 여지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광진구 갑 지역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강변북로, 올림픽대교,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죠. 서울 동북부의 중심지라고 할 수도 동북부의 중심. 그리고 여기 아차산이 있고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요. 또 이쪽에 중랑선이 있고요. 자연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진 살기 좋은 곳입니다. 민심탐험대가 귀를 기울일 민원이 있을 만한 곳들을 좀 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광진은 성장과 복지에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하는 중요한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제가 어린이 대공원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 광진에 제대로 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없습니다.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좋은 일들을 구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는데 광진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지금 시급한 상태이거든요. 두 번째로 분자역 쪽에
군자역 쪽에 가시면 능동과 군자동에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쪽 네. 아마. 코로나19 때 특히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시설들은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이제 그 노후 주거 시설들, 노후 주택 단지 옆에 작은 목욕탕들이 있었는데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특히 이제 제가 군자동과 능동 이쪽에 가서 예. 민원을 듣고 그럴 때마다 항상 아쉬워하는 부분이 공공 목욕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오. 마지막 장소로는 중곡동 가구의 거리. 가구의 거리요? 예전에는 서울에서 이제 신혼살림을 차린다거나 아니면 집을 이사해서 새롭게 이제 가구를 바꾼다거나 할 때마다 이 중곡동 가구의 거리를 많이 찾았고요. 이 천호대로 주변에 있는 가구점들이 그래서 정말 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다들 인터넷으로 뭐 주문을 한다거나 뭐 큰 뭐 마트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이제 가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구의 거리가 좀 쇠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이 세 군데를 먼저 찍어주셨는데요. 자, 이 택대장이 나가서 민심의 소리를 기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심 탐험자면 출발. 네. 자, 민심 탐험대 출발! 우렁차다. 아이고, 여기 이 지역은 골목이 넓지도 않고 좀 좁아요. 근데 보니까 이런 지역에 목욕탕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민원인이 계신 곳이 아마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계십니까? 계세요? 아, 예. 저 밑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나게. 안녕하세요. 옷 색깔이 아주 화사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아, 혹시 들어가도 될까요? 방송에만 뵈니까 너무 미남이시네. 들어가도 될까요?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느긋하게. 일단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자리에 앉았으니까요. 자, 본인이 어떤 분인지만 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광진구에서 40년간 살아왔지만 네네. 지금 현재로 주민자치 회장을 맡고 있는 주민자치회장. 네네. 예. 이게 거의 다 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단체들이? 예, 전부. 네.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예. 네. 87세 39년생이니까 오. 한 3개월 전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하늘나라 갔고 내가 한 15년 전에 그래서 이걸 수술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군자역까지 뭐 한 10분이면 가지만 우리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 정도.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건데, 목욕탕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목욕탕이 저희 집, 예, 우리 집 근처에도 목욕탕이 있다가 사라졌어요.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자리여가지고 허물고 해서 아유, 우리 아들 손잡고 갔던 사우나가 없어져가지고 저도 아쉽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목욕탕이 있다가 사라졌나요? 그렇죠. 길 건너 중곡 일동이라는 데가 거기가 목욕탕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 그거를 없앴고 그리고 저 우정탕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한 20, 30분은 걸어가야 되거든요. 목욕을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뭐 보통은 샤워 정도 뭐 하죠. 그러니까 목욕탕을 간절히 바라는 거는 목욕탕의 그 뜨끈뜨끈한 그 탕에 들어가서 몸도 지지면서 때도 불리고 그러한 여건의 것을 바라신다는 거죠. 예, 그것도 바라고 있지만은요. 네.
거기에 세신이라는 그렇죠, 그 세신이 어르신이 있죠.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이 어르신분들 가시게 되면은 다정다감하게 밀어주는 것도 미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안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배려해 주신다면은 나라에서 해 주신다면 그 더욱 나라에서 해준다는 얘기는 이제 공공 목욕탕. 그렇죠. 공공목욕탕이 그렇죠. 되는 공공 목욕탕을 제가 이렇게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금액이 싸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리고 목욕탕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어르신들이. 네, 그래서 누가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으면 좋겠고. 자, 어르신분들께서는 이 그냥 무료로 입장하시게 그러면 무료로 하고 하면 좋죠. 예, 이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요 무시하는 가족들이 많거든요. 등하시하는 가족이 너무 많아요. 제가 주위에서도 많이 보지만은요. 아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생들한테 여쭤보세요. 우리 가족은 부모하고요. 저 곧 네 가족밖에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지금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목욕탕을 왜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 혼자 집에서 하려니까요. 불편해서 이걸 하질 못해요. 예, 그래서 특히나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겨울에는 특히나 더 움직이기가 힘들고 그렇죠. 이게 온수 틀면 난방비하고 이게 막 예, 그거 아까워가지고. 잘 안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예. 선생님 그러십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제 아니 이게 가슴이 난방비 너무 안 하면 이게 당장 이제 다음 달에 청구가 되는데 이게 생활비에 직결이 되니까 그런 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부터 우리는 이제 전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울에는 뭐 더 못 씻으시니까 그럴 때 한 번씩 가가지고 지지면서 그냥 목욕탕에서 그냥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으네요. 네, 힐링되죠. 너무 좋죠. 일단은 지금 현재 그 가정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인지 아니면 뭐 여하튼 한번 보죠. 보고 예, 알겠습니다. 어떤지 한번 보고 예. 얘기 나눠보시죠. 네. 봐야 되겠죠. 뭐 다 개인 주택들이 뭐 비슷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네네. 네. 자, 근데 이게 여기는 오래되다 보니까 네네네 이렇게 허술하게 불켜요. 예. 아, 이렇게 너무 이 여건이 그리 좋은 여건이 아니고 게다가 그렇죠. 진짜 겨울엔 진짜 춥겠네요 보니까. 추울 정도가 아니시라 그러더라고요. 감독님 이쪽 들어와 보세요. 네, 일로 쭉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한번 잘 찍어주세요. 목욕탕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노인들한테는 정말 참 기쁜 소식이고 네. 또 현 국회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다 그러니까 믿어보겠습니다. 네. 뭐 상업시설이니까 어찌됐건 뭐 그거에 타당하지 그러니까 뭐 이익적으로 타당하지가 않아서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다 사라졌으니까 공공시설로 좀 변화돼서 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거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햇대 참. 제가 저 밑에서부터 이제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부 가구점이에요. 이런 대로변에 이게 가구점이 많이 있는데 어느 동네나 이런 그런 가구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구 거리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지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된 거는 아마 비싼 임대료, 그다음에 인터넷상에서 판매하는 저가 가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가구 시장에 어떠한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실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야, 예전엔 전부 이런 데 와서 가구 샀는데 요즘 인터넷으로 사니까 참 좋다. 집을 새로 꾸미고 싶은 느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야, 집을 새로 꾸미고 싶은 느낌이에요. 아, 그러세요? 보기 좋은데요. 예. 역시 가구는 직접 보고 예. 만져보고 앉아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용을 살짝 해보면서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사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딱 들어와 보니까 가구는 직접 봐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와, 이게 다 판매하는 제품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와, 이 침. 이거는 뭐 이렇게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체험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여기 앉아보라고 이렇게 깔아놓은 거죠? 누워보시는 게 아, 좋습니다. 누워볼까요? 사실은 누워도 되나 그랬어요. 이걸 바로 올려도 되는 예, 거죠? 신발 신고 이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네. 아, 그러면 잠시 실례. 왜 이렇게? 바로 코골이가 될 수 있을 때. 아니, 이 매트리스가요. 와, 상당히 무게감이 있으면서 편안하네요. 그렇죠. 착용감이 좋고. 예.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니, 우리 집 침대는 왜 이렇게 삐걱거리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쿠션이요. 딱 이렇게 앉으면 촥! 이런 느낌. 아, 왜 이렇게 좋아? 아유, 진짜 너무 좋은데요? 아니 근데요, 저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가구 거리를 쭉 오다 보니까 매장에 손님이 이렇게 많다는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아, 최근에 어려움이 많죠. 그래요? 예. 이제 오늘이 물론 주말은 아니지만 주말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나요? 가족 단위로? 평일보다는 주말이 이제 좀 많은데 뭐 최근에는 뭐 경기도 어렵고 이 온라인 판매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네. 예, 손님들이 고객분들이 많이 그리고 매장에는 직접 이렇게 와 보시게 되면 이제 가격 면이나 이런 면에서 차이점이 이제 많죠. 그렇죠. 요즘 소비자층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경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 먼저 이제 선택을 하시다 보니까 이 매장에서는 조금 애로사항들이 많죠.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사도 잘 안 가고 이사 가더라도 좀 저가로. 그렇죠.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 어디죠? 이케아 같은데 뭐 이런 데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예,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시는데 네. 저희 가구 계통의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실질적으로 경고성이라든가 견고성. 예, 그다음에 이제 가격은 조금 저렴할지는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떨어진다고 보셔야죠. 제가 잠깐 누워봤지만 예. 제 아내랑 제가 쓰는 침대는 찌그덕찌그덕거려. 좀 많이 투자하세요. 이 가구거리를 지키면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셨는데 그동안의 나의 삶의 만족도 별 5개 중에 몇 개 주시겠습니까? 본인 자신으로는 5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네, 해왔으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만큼 또 열심히 했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 강진구를 위해서 네. 항상 헌신하시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을 생각해 주시고 이러니까 감사하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있어서 도움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 중곡동 가구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앞으로 더 많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햇대 참. 자, 여기가 이제 어린이 대공원인데 이게 어른이 와도 되는 건가? 저는 어린 시절도 있었으니까 경험자로 온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 제가 지금 만나뵐 분은 오늘의 민원인 중에 한 분이신데요. 장애 아동을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부모님이시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 이게 오래되니까 이 나무들이 커가지고 너무 좋다. 그렇지. 참, 이 나무는 진짜 길이랑 나무는 백년지 대결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나이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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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예, 예. 네네. 편하게 앉으시죠. 예.
앉으시죠. 아이고,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또 제공해 주실 분이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대중간 댁에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광진구에서 29년째 살고 있는 네. 그리고 28살 발달장애인을 키우고 있는 서울장애인 부모연대 광진지회장을 맡고 있는 홍수희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발달장애라는 게 정확하게 어떠한 발달장애는 이제 크게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뭐 다운증후군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 네, 네. 말 그대로 발달이 지연됐다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다는 그 장애인데요. 인지 수준이 현저하게 좀 비장애인들과는 떨어져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몇 살과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마치 한 몇 세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인지 수준은 한 50 정도 되니까 5, 6세? 7세? 예, 한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7세가 안 될 수도 50 있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이제 IQ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인지 수준은. 인지 네네. 수준이? 네. 그건 인지 수준에 대한 그 검사 같은 게 있는 검사 거죠. 지수예요? 네네네. 아하, 그러시구나. 그럼 언제 그런 것들을 아셨어요? 한 4, 5세 정도에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장애 등급을 좀 빨리 받은 경우고요. 또 이렇게 발달장애가 있으면서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크면서 좀 나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렸다가 장애 등급을 늦게 받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자, 그러면 네. 뭐 간단하게 이제 아드님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의 민원인으로서 어떠한 뭐 요건이 좀 필요하신 건가요? 발달장애를 키우려다 보니까 광진구에 접근성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접근성이 안 좋은 거예요. 장애인 복지관도 없고 학교를 보내려다 보니까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도 없고. 네. 그 개선돼야 될 부분이 일단은 증설. 그쵸. 특수학급 증설. 네. 저희가 특수학급에 있어서 증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한 반밖에 없어서 두 반으로 세 반으로 증반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좀 자연스럽게 좀 해봤어요. 네네. 근데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 비장애인들 엄마들의 반대도 있다고 학교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네.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가 특수학급이 생기면 학교의 위치가 뭐 학교의 그런 이게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 비장애인들 엄마들의 반발을 설립하기도 전에 개설하기도 전에 걱정하시는 경우도 제가 봤고 예.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애가 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학교에 대한 교육권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이거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무 교육인 거고. 그런데 학급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는 이런 상황이 사실 제장으로서 제가 더 열심히 분발을 하면서 활동을 해야 되겠고 지금 이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성동구의 특수학교, 그다음에 중랑구의 특수학교를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님비 현상으로 지역에서 막 너무 반발이 심하셔서 왜냐하면 혐오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수 학교가 들어오면 땅값이 내려가고 아파트 값이 내려가고 이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님비 현상 때문에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잘 돌파해 나가서 옆에 구들이 또 특수 학급이 아니 특수 학교가 이렇게 좀 생겨나게 되면 우리 광진구에 있는 광진학교도 우리 광진구 주민이 들어갈 수 있는 TO가 좀 생길 것이고 그래서 좀 미래를 밝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 마지막 말씀 희망적이어서 다행입니다. 네. 광진구 너무 살기 좋아요. 비장애인들 키우기에는 정말 여기 대공원이라는 정말 충족이 좋은 조건도 있고 바로 뒤에 공기 좋은 아차산도 있고 저도 그렇게 정말 만족하면서 키웠는데 장애인이 살기에는 참 어려운 구더라고요.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으로 같이 살기 위해서는 광진구에 이제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장애인 복지관 설립과 특수학교, 통합학교를 위해서 특수학급 개설을 좀 촘촘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전해드리겠고요. 네,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말이 아예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어떤 같은 인간으로서 그렇잖아요. 네. 통합으로 살 수 있는. 그럼요. 네. 그러한 단어 자체가 사라지는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광진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원입니다. 오늘 민심 탐험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저도 잘 들었습니다. 공공사우나 얘기를 하셨어요. 공공목욕탕.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진 구에서 새롭게 건설이 되는 그런 공공시설물들이 있거든요. 동사무소라든지 또 뭐 구민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면 그런 공공시설에 의무적으로 공공목욕탕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가 광진구의회 또 서울시 의회와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달 장애 학부모 여러분께서 말씀 주신 것도 정말 새겨 듣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멀리까지 이동하면서 힘겹게 공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특수학급들이 더 많이 생기고 특수학교가 생길 수 있도록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이지만 광진갑의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광진이 살맛나는 광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광진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광진구 갑 이정헌 의원님의 지역구를 돌아봤는데요. 취약계층, 노년층, 발달장애인들의 복지시설의 확충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모두가 잘 더불어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는 광진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 택대장은 다음 주에도 지역구의 민심을 잘 들으러 발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광진구 갑 민심 탐험 완료!